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주상복합 부가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근데 주상복합을 못 가시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상가 때문에 못 가시죠. 그리고 부가를 두 번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운데 제가 어쨌든 종류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판도라 격리실무 유튜브 찍고 있고요. 회계점검, 대행, 교육,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근무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의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판도라님, 주상복합에 가게 됐어요. 어떻게 부과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주상복합은요, 상가랑 아파트가 같이 있는 걸 얘기하고요. 이거는 사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릅니다. 근데 이제 뭐 종류가 첫 번째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예 그냥 별개의 관리소가 있는 거예요. 상가 하나, 아파트 하나. 이렇게 별개의 관리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 격리도 두 명, 소장도 두 명, 이렇게 큰 데는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막 어떤 데는 막 상가도 크고 아파트도 크고 또 이쪽에 뭐 그 요번에 저희 그 아는 분이 가시게 된 단지는 그 뭐죠? 그 안에 뭐 이마트 홈플러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영화관도 있고 막 이래요. 각각 다 관리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사실은 주상복합이라 그래도 나는 상가에만 근무한다. 아니면 나는 아파트에만 근무한다. 이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죠. 여기는 뭐 각각의 통장 쓰고 각각의 회계 처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내가 상가에 취업했다. 하나의 아파트에 취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의 경우는요. 이것도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 이거는 상가랑 아파트가 있는데 한 명이 해요. 한 명의 관리소가 있고 한 명의 격리가 하는데 아예 회계도 XP나 뭐 어떤 회계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각각 있는 거예요. 통장도 각각 있고. 그래서 이 이분이 이 격리분이 뭐 A 1, 2, 3, 4, 5에 들어가고 A 1, 2, 3, 4, 6에 들어가는 거죠. 회계도 그래서 여기다 입력하고 여기다 입력하고 수납 부가도 각각 아파트, 상가 이렇게 부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 번거롭긴 해요, 사실은. 근데 회계를 왜냐면은 그 상가 거 할 때는 완전 저쪽 가서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아파트 거 할 때는 또 아파트 걸로 로그인해서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회계가 조금 번거롭다는 생각을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모든 게 맞잖아요. 그죠? 내가 수납한 거, 부가한 거, 회계한 거 모든 게 딱 맞죠. 그리고 대신에 요거를 할 때는 이 회계 자체가 그 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상가가 있고 아파트가 있다고 볼게요. 여기 아파트가 있고 여기 상가가 있어요. 근데 각자 쓰는 물건도 있겠죠. 각자. 뭐 상가에서 쓰는 거는 상가에서 쓴다는 거, 아파트에서 쓰는 건 아파트에서 산다거나. 하지만 관리소, 만약 예를 들어서 관리소에서 비품이 있어요. 비품을 샀는데 이거는 이 상가 상가 돈도 내고 아파트 돈도 내고 이런 경우도 있죠. 같이 쓰는 것들.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직원 있죠, 직원. 만약에 격리가 아파트 것도 일하고 상가 것도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서무직원도 그렇고 뭐 기존 직원도 그렇고 대부분은 왜냐면 그 이런 데 있는 상가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사람을 별도로 쓰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격리랑 기존 직원이 있는데 격리 직원 급여도 그 격리 직원 급여를 준다 예를 들어서 격리 직원 급여를 주는데 아파트에서도 좀 일부 부과하고 상가에서도 일부 부과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럴 때는 사실은 이 비율 내 퍼센테이지로 해요. 아파트가 뭐 80%를 차지하고 상가가 20%를 차지하면 이 직원의 급여를 80대 20으로 한 명 한 명 나누는 건 아니지만 80대 20으로 이렇게 나누고 만약에 미화원 같은 경우는 근데 아파트에는 한 뭐 5명 있고 상가 전용 뭐 미화 직원이 한 명 있어요. 미화 우리 여사님이 그러면은 이 5명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부과를 하고 이 한 명, 이 상가 전용인 분은 상가에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급여나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저도 제가 이제 있었던 데도 주상복합이었는데 거기는 되게 완전히 여의도에 엄청 비싼 아파트였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회계 두 개, 부가 두 개를 썼어요.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요. 통장도 다릅니다. 당연히 통장은 근데 뭐 회계가 하나든 두 개든지 다른 게 따로 분리하는 게 맞겠죠. 어쨌든 이런 경우에 대신에 저는 엑셀 서식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같이 사용하는 같이 돈 주고 쓰는 거. 뭐 아니면 같이 뭐 직원 일이라던가 아니면 같이 물건을 같이 쓰는 거, 같이 사서 같이 쓰는 거 이런 게 있으면 엑셀에 넣어요. 그래서 그러면 금액들이 딱 나오겠죠. 그래서 그 금액을 부과를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 한 가지 좀 유의할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는 부가세 신경 쓰나요? 신경 안 쓰죠. 근데 상가는 부가세, 대급금 신경 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과세, 비과세 이렇게 해서 비과세, 그다음 면세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하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회계 두 개, 부가 두 개, 한 명이 하지만 회계도 두 개, 부가도 두 개. 그래서 되게 깔끔해요. 저는 사실 이 방법을 훨씬 선호합니다. 자, 근데 내가 갔더니 그 ERP는 두 개예요. ERP는 두 개인데 이상하게 회계는 한 군데 몰아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부가는 두 개. 이러면 가르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좀 물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이게 좀 가르기가 힘듭니다.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아래처럼 딱 그래도 상가랑 아파트 회계 자체를 딱 나눠서 정말 그렇게 나눠서 쓰는 그래도 그나마 그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회계를 아예 별도로 하면은 쉬운데 이거를 또 그렇게 안 하고 다 막 섞어서 쓰는 그런 단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되게 보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한테 이것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의뢰도 들어옵니다. 이거 어떤 단지는 이게 여기 고양 쪽에 있던 어떤 단지였는데 고양이었나 요쪽 일산 요쪽 은평 일산 요쪽에 있던 단지였는데 이 단지가 회계를 막 섞어 썼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나눠달라고 우리가 세무사한테 요청을 했더니 3천만 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막 혼합해서 쓰는 거는 별로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첫 번째는 아예 그냥 아파트랑 상가 관리소가 따로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관리소는 하나지만 회계도 두 개, 부가도 두 개인 경우, 이런 경우 문제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면 회계는 하나인데 부가가 두 개인 경우예요. 그래서 한 명의 격리 한 개의 관리소에서 부가를 하는데 회계는 하나의 회계만 사용해요. 그리고 부가는 두 개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예 계정 과목 코드 자체를 나누는데 이렇게 아파트랑 상가를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 비용이 아파트께 있고 일반 관리비 아파트, 청소비 아파트, 경비비 아파트, 수선유지비 아파트 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상가가 이렇게 별도로 관리 비용도 또 하나가 있는데 관리 비용 아래에 또 상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아파트 걸 할 때는 관리 용역비를 똑같이 하더라도 723이라는 관리 용역비를 쓰고 상가를 할 때는 739라는 관리 용역비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손익계산서나 대체제조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관리 비용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밑에는 상가. 그래서 이렇게 관리 비용과 관리 수입이 그리고 그다음에 그 대체제조표상의 자산부채 자본도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냥 자산부채 자본은 만약에 통장 하나만 쓰고 여기서 만약에 한다. 그냥 이게 상가권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통장을 나눠야겠죠.
아파트 관리비 통장하고 상가 관리비 통장을 나눠야지 어떤 게 들어오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래야지 이게 금액이랑 확인이 딱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저는 솔직히 근데 여기서 이 미수관리비를 사실 여기서 나눠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이쪽에서는 상가든 아파트든 한쪽 것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비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눠준다. 그리고 자산에 대해서도 일부 나눠줘야 될 거는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과를 하는데 부과는 어떻게 해준다 그랬죠? 부과는 각자 해준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회계는 하나인데 부과가 각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 아파트 것만 해준다는 건가 상가 것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죠. 왜 그럴까 여러분? 이만큼은 부과를 여기서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보려면 이쪽에서 부과 안 하는 비용이 요 관리총 손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 상가든 아파트든 회계가 딱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관리총 이익이나 손실이 나야 되나요? 안 나야 되나요? 안 나야 되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죠? 회계는 두 개를 같이 쓰면서 부과는 상가든 아파트든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나머지 한 개에 대한 거는 다른 데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비용은 1,000원이라고 여기서 쓰고 있었는데 부과는 이쪽에서 아파트에서 700원, 상가에서 300원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가 여기서 아파트 거를 뭐 A 1, 2, 3, 4, 5라고 할게요. 1, 2, 3, 4, 5 여기서 한다 그러면 A 1, 2, 3, 4, 5에서 700원어치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얼마가 차이가 날까요? 상가 부분인 300원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 관리총 총실이 300원이 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렇게 회계를 하나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앞에서 본 대로 이렇게 계정 과목들이 이렇게 상가랑 아파트랑 다 나눠져 있고 이렇게 계정 칠 때도 미지급 비용 이렇게 치면서 아파트 상가 이렇게 별도로 쳐준다. 근데 미지급 비용은 여기는 하나로 쓰주나 봐요. 미지급 비용 아파트 미지급 비용 상가 이렇게 안 해주고 그냥 하나로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요거는 저는 여기 아예 계정 과목을 아파트랑 상가 이렇게 따로 나눠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 미지급 비용 아래 서브 계정으로 미지급 아파트, 미지급 상가 저는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미지급금 안 맞을 때 딱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통장도 하나로 쓴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헷갈렸겠네요. 어쨌든 이 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죠. 요거는 이제 두 개 중에 여러분 어떤 게 아파트일 것 같아요? 어떤 게 아파트고 어떤 게 상가일 것 같아요? A일 것 같습니까? B일 것 같습니까? A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파트 어떤 게 아파트일까? A다. 아니 나는 B다. 정답은 아파트는 A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가 항목이 다 비과세로 돼 있죠? 면세나 비과세로 돼 있죠? 왜냐? 아파트는 과세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의미 없이 다 과세에 대해서 그냥 비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이 과세 구분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그 과세랑 비과세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걸 보면 아마 이게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자, 대신에 그러면은 상가는 과세, 비과세, 면세 뭐 다 있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여러분. 자, 키포인트. 일반 관리비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세, 비과세 필요 없고 그냥 비과세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과세, 비과세 나누어서 한다. 고 하시면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주상복합에 다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회계
그 부가 방법이나 회계 처리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어요. 제가 너무 고급 스킬들을 많이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참고하시고요. 주상복합은 그 아파트에 있다가 상가나 아니면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은 되게 처음에 어려워하세요. 저도 어려웠어요, 사실은. 저도 주상복합 처음 가고 상가 막 부가하고 이랬을 때 어려웠어요. 왜냐면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과세라던가 비과세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원래는 8월 내에 그 상가 거를 그 부가를 다 찍으려고 했는데 집합건물 회계처리법이 나오면서 그거랑 연결해서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집합건물 회계처리가 좀 안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문의도 하고 그 법무부에 문의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주변에 회계사님 저희 천하통일 회계사님하고도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부가 강의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9월 안에는 가능하면 다 정리해서 그 상가 거나 이런 주상복합 그쪽으로 해서 이거 부가를 좀 찍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맛만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요거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안 해봤으면 모르시는 부분이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봤어요.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이라고 카페 네이버에서 하잖아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입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다. 나는 유튜브보다 처음 알았다.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들어가시면 굉장히 자료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입해서 아니 가입인가? 예,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요. 다정한 댓글 달아주시면 더 힘이 나서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